철부주코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상담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 컨설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거나 해당 이메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주코입니다. 오늘은 과천에서 나온 10억 로또 분양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천 라인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일단은 과천 본도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들이 지금 이제 많이 있고, 실제로 이제 신축으로 재건축된 아파트들도 있는, 그런 이제 과천 본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여기가 택지개발 지구로, 개발이 된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바로, 평촌이라는 신도시. 그래서 과천을 볼 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과천 본도심,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신축타운, 그 다음에 평촌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하나 위로 가면은 이제 방배의 그런 재개발 사업들, DH 방배 같은 그런 이제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라인이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지금은 현재 이제 이 인덕원역과 평촌역, 그다음에 과천역 사이에 지금 역이 없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아마 여기 4호선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식정보타운에도 4호선이 들어온다. 나아가서는 이 전북 과천청사역과 인덕원역에 GTX-C가 들어오게 되고, 특히 인덕원역에는 GTX-C 플러스 경강선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경강선이 들어오면 좋은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판교까지 갈 때 자차 이용은 상당히 편했는데 대중교통 이용은 상당히 불편했어요. 그래서 인덕원역에서 만약 경강선이 생긴다면 경강선을 타고 판교로 갈 수 있고, 판교로 갈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신분당선을 이용해서 위로는 강남, 아래로는 정작 광교까지 갈 수 있다. 이런 장점. 서울 접근할 때 그동안 이제 이 과천의 라인들 같은 경우는 4호선만 이용했죠. 4호선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사당이나 이수, 동작 이런 데 가면은 다양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특히 이제 동작 같은 경우에는 9호선도 이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서 GTX-C 경강선이 만약에 개통이 된다면 GTX-C로는 서울로 다이렉트 이동이 가능, 그다음에 경강선으로는 판교로 이동 가능, 판교로 이동했을 때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에 이제 그 무순위 10억 로또가 나온 청약 같은 경우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에 있는데,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좀 입지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면, 일단 메인은 푸르지오 라비에노 아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르센토 데시아, 요 두 개가 메인이다. 왜냐면 요게 지금 지하철역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지하철역 바로 앞에 있는 역세권 아파트가 대장이고, 이 역세권 아파트가 시세 리딩을 하면 점점 따라가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이제 푸르지오 오르티스 아파트도 약간 이제 조금 수혜를 받긴 해요. 왜냐면 이 레미안 슈르, 그러니까 본도심과 가장 가까운 아파트라서 실제로 여기 삼거리 가보면 그렇게 이제 여기 전북 과천 청사역까지 가는 그 길이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특히 푸르지 오르투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식정보타운역이 있는데 여기가 신설된다고 한다면 차라리 나는 전북 과천 청사역으로 가는 게 더 편할 수 있다. 그래서 위버필드랑 이 레미안 슈르 아파트의 수혜를 받는 게 바로 오르투스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고, 요번에 나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여기가 그랑데브 데시아, 그 신혼 희망타운 아파트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한테 공급이 되는 아파트고, 시세 차익이 한 10억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신혼희망타운 공공 분양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청약홈에서 청약을 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냐면 LH 청약 플러스라는, 거기 들어가시면 지금 과천 지식정보타운 S7블럭,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시장이고요. 거기에 자녀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왔다. 그래서 공고일은 5월 29일이고요. 청약은 6월 9일에 진행이 된다. 이렇게 눌러보시면 다양한 이제 다양한 이제 뭐 팜플렛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원래 20년에 했고, 그 다음에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도 23년, 24년 2회에 걸쳐서 했는데, 뭐 계약 해지 뭐 이런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자녀 세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입주가 다 끝났기 때문에 계약금 10%, 그 다음에 나머지 60일 이내에 90%를 내야 된다. 그래서 자금 스케줄 잘 따라주시면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 절대 가격 자체, 그 다음에 상대적인 가격 자체도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것 좀 아마 무리 없이 다 맞추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 스펙을 보시면 472세대, 상당히 조금 이제 소규모 단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도 가격이 깡패입니다. 가격. S7블럭. 아까 S4블럭, S5블럭이 이제 메인이라고 했는데, 거기랑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요게 이렇게 단독주택 타운도 있고, 그리고 요 앞에 이제 상업지구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우수한 그런 아파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깡패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런 위치에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팜플렛 같은 경우 이제 살펴볼 텐데요. 가격 같은 경우가 5억 3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5제곱인데 5제곱보다 약간 이제 작은 그런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시세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 지금 레미안 슈르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왜냐면 레미안 슈르가 구축입니다. 구축이고 거기에 이제 입지 같은 거를 고려해보면 아마 레미안 슈르랑 조금 비교를 해보는 게 적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로 실거래가 나왔네요. 여기 16억 5천. 그래서 그래도 이제 상품성보다는 입지를 따라가는 그런 이제 위치이기 때문에 16억까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도 한 14억에서 15억 정도는 되지 않을까. 여기 가치가. 그래서 한 10억 정도는 무난하게 안전마진이 있는 그런 현장이다. 그리고 6월 9일에 이제 인터넷 접수를 하게 되는데 청약홈이 아니라 LH입니다. LH로 들어가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당첨자 발표일 6월 12일, 그 다음에 18일에 서류 제출을 하고 계약 체결은 25일에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 보시면 이제 팜플렛 같은 것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팜플렛을 좀 보시겠습니다. 팜플렛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제가 아까 말씀드린 S7블럭이고 그것보다 중요한 게 이제 평면도죠. 평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이제 평면도 포베이 맞돈품 판상형입니다. 그래서 5제곱인데 5제곱보다 약간 이제 작은 아주 조금 미세하게 작은 그런 현장이고 포베이 맞돈품 판상형으로 상당히 그 뭐랄까요 평면도도 잘 나왔다. 그 다음에 동호수를 한번 확인해 보죠. 동호수도 확인해 보면 요런 모습. 동호수를 확인해 보면 어디냐면은 여기가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올려보죠. 한 세대 나왔고 그 다음에 동호수가 아까 여기 있었는데 여기 나왔죠. 여기가 지금 5B로 지금 공급이 되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703동이었는데 아까 잠깐만요. 위에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왔는데 제가 아까 여기 봤죠. 여기 703동 1402호. 그래서 이제 여기 단지 배치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703도 1402호. 그래서 여기 영구 조망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뷰도 이렇게 양쪽으로 지금 여기가 아마 거실 뷰인 것 같은데 여기도 뻥뷰고 여기도 뻥뷰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만족스러운 그런 이제 평면도 그런 이제 동호수 배치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아까 5B라고 했죠. 제가 5A를 보여드린 거예요. 5A죠. 5B는 여기 5B. 5B는 타워형입니다. 타워형. 제가 잘못 말했네요. 그래서 타워형이고 여기도 뻥뷰 여기도 뻥뷰입니다. 아까 이제 그 단지 배치도 보시면 그 양쪽 다 뻥뷰다. 그래서 이제 5제곱 같은 경우 4베이 마톤품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조금 안 좋긴 해요. 3베이 마톤품 판상형보다는 타워형이 더 좋다. 제 생각에는. 근데 4베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타워형은 약간 평면도는 안 좋다. 하지만 가격이 깡패다. 가격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신청 자격 보겠습니다. 신청 자격 보시면 지금 위에 올라가면 여기가 신혼희망타운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대상이 돼요. 그래서 신혼부부 7년 이내 6세 이하 자녀를 둔 자 또는이니까 혼인 중인 자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7년이 넘어도 6세 이하 자녀 두면 있으면 신혼부부로 칩니다. 그다음에 예비 신혼부부 혼인 계획 중이면 1년 이내 혼인 사실 증명할 수 있는다. 뭐 청첩장이라든지 그런 게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 그다음에 한부모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또는 모 같은 경우는 한부모.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입주 시까지 무주택자격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까 그 해약 사유가 무주택을 유지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해당 자격 판명하지 못하는 경우는 입주가 불가하다. 일단 계약금 5천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잔금 90%까지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막 그 레미안 슈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바로 이제 뭐 여기랑 1대1 그 가격 비교는 좀 어렵다. 왜냐면 여기는 레미안 슈르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몇 년 됐죠. 거의 뭐 20년을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긴 하지만 워낙 대단지이고 브랜드도 레미안이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아무리 신축이라 하더라도 임대가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입지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입지가 그러니까 레미안 슈르에 비교해서 좋긴 좋습니다. 여기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지정부 타운 내에서도 한 3순위 정도 되는 입지. 그 다음에 브랜드도 이제 대시장이기 때문에 1대1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여기가 지금 5억대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7억에서 8억 정도는 안전마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자격요건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청약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